이 정부의 첫 낙마죠. 뭐, 뭐 지명 철회는 있었는데, 임명 철회인가? 지명 철회인가? 그거는 있었는데, 음, 스스로 자진 사퇴한 건 지금 처음이라서 조금 빡이 슬슬 쳐오르기 시작하네. 날씨가 더 더워지네, 이것 때문에 아주 그냥. 근데 임명 철회한 적 있었나? 그러니까, 누구였지? 누군지 까먹었는데 하여튼간, 그 선상에 오르기 전에 자체적으로 아, 문제를 발견해서 철회한 사례가 하나 있었고, 그거는 뭐 이렇게 음, 조용히 처리돼가지고 내가 기억이 안 나나 보다. 그건 뭐 이제 우리가 잘 한 거지. 음, 인사검증을 잘 한 거고. 근데 이제, 저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처음으로 이제 사퇴를 한 거죠, 후보자가. 음, 음, 어떻게 생각해? 지금 우리 입장에서 뭐 억울하다는 얘기도 있고, 오늘만큼 내가 보니까 SNS에서 의견이 많이 갈리는 게 없는데, 음, 반장님은 뭐, 개인으로 봤을 때, 예, 그 안경환 후보가 네. 억울한 면이 크다? 아니면은 뭐, 이해한다? 잘, 스스로 사퇴 잘했다? 어떤 쪽이야? 이게 사실 말 잘못하면 좆되는 사안이죠. 근데 이제 뭐 그냥 담백하게 뭐 어, 그 뭐라고 해야지? 뭐 의식의 흐름? 어, 의식의 스펙트럼? 뭐 이런 거를 어,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그 책 얘기만 나왔을 때는, 음. 씨발 것들, 개새끼들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또 그 뭐 우리가 권순옥 사실, 노설위원님이 그건 취재를 잘 논평도, 쳐주셔가지고, 바로 또 납득이 우리 됐고, 스나이퍼님 모셔다가 논평을 냈는데, 음, 그 부분은 좀 아프더라고. 음, 그러니까 그 뭐야, 가라로 도장 만들어가지고, 어, 혼인신고를 가라로 했다가 그게 판결이 났다는 게, 음, 그게 왜 리스키하냐 하면은 이게 사실 막말로 다른 부 장관이었으면 나는 괜찮았을 것 같아. 음. 그 뭐, 뭐, 법무부 장관만 아니고 다른 장관이었으면 내가 볼 때는 뭐 통보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인사청문회를. 음, 근데 지금 이분이 안경환 교수가 왜 지금 자진 사퇴를 했느냐? 법무부 장관이라서. 하필, 하필 법무부 장관이라서 그러는데 음, 내가 볼 때는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음, 첫 번째는 왜 예전에 무슨 박근혜 정권 때 경찰청장 새끼가 음주운전하다가 걸린 거 그거 가지고 되게 말이 많았잖아요. 음, 그만큼 이제 이 법을 갖다가 뭐 집행하고 이런 부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 장관보다 이제 어떤 그런 준법 같은 게 더 높이 요구가 되는 그런 게 있고, 뭐 아니라고 할 수 없지. 참, 그러니까 그 법을 갖다가 법무부면 이제 법 그거 수장인데 음, 그래서 이제 다른 부 장관보다는 좀 더 이게 빡세게 적용이 된다. 음,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은 이게 지금 여러 뭐 많은 장관 자리가 있는데 가장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현재 중책이 법무부 장관이거든요. 핵심이지. 그날 그게 핵심이에요. 빡치는 이게 거지. 거의 내가 볼 때는 이게 거의 절반 이상이야. 음, 적폐청산의 뭐 거의 절반 법무부 장관 통해서 이것만 검사 새끼들 개혁하고 뭐 이런 것만 개혁해도 거의 뭐 문재인 정부는 성공한 정부라고 볼 수 있잖아.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가 그 정치 검찰들의 손아귀에서 음, 역차별을 당하거나 음, 그 안정성이 떨어지는 그 위험한 부분들을 상당히 제거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게 음, 이제 검찰 개혁이고 음, 또 나 개인적으로도 항상 문재인을 지지한 이유가 검찰 개혁에 음,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고 또 대통령 본인께서도 가장 큰 역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음, 조국 그리고 검찰총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까지 그 라인업이 음. 나름의 구상이 있으셨을 텐데 그게 무너진 게 그게 빠개치는 거지. 그게 이제 이렇게 첫 단추가 이제 의도하지 않게 잘못 꿰어진 지점이고, 음, 잠깐 내가 불안해가지고 이 녹음하고 있는 거지? 잘하고 있지. 다행이다. 열심히 떠들었는데 녹음 안 되면은 잠깐 한번 볼게. 한번 봐봐. 어, 이거 외전화까지 낙마되면 안 돼. 너무 잘하고 있네. 잘하고 있어? 어. 형 또 뭐 최근에 또 전화 핸드폰 바꿔가지고 또 세팅이라서 좋잖아. 너 완전히 하이파이야, 하이파이. 그러니까 접대 들어보니까 너무 어, 좋더라. 어, 역시 G6. 역시 폰은 음, LG야. 맞아.
아, 지금 우리 저기 안경환 특집이지? 그러니까. 어. 자, 다시. 뭔 얘기하다 말았냐, 근데? 아, 뭐, 뭐, 법무장관이니까. 첫 단추가 뭐 살짝 이렇게 어그러졌어요. 응, 아, 그래서 이제 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임명이 되더라도, 임명까지 가게 되더라도 상처를 그 과정에서 많이 입게 되면 어떤 그 이후에 개혁을 하는데 좀 명예 문제가 안 있을 수 선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 예. 이게 어찌됐든 뭐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카리스마나 어떤 그 개혁 주체의 도덕성이나 가오, 이런 것도 굉장히 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문재인 임의 정부가 지금 뭐 90% 지지율 구가하는데 핵심적인 이유가 뭐 떳떳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도덕적 우월성.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죠. 예,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지. 도덕적으로 완전한 정부죠. 음, 어, 그래서 사실 오늘 낮에 그 기자회견 보고 제가 커뮤니티 여론들을 보니까, 음, 보니까 이제 소수의 그 정말 코어라고 볼 수 있는 문구로 소리들을 빼놓고는 음, 이른바 우리 지지층의 좀 그 외연 쪽의 지지자들은 상당히 좀 동요를 하고 있고, 음, 어, 그래서 요거는, 쉽지는 않겠다. 계속 고 하는 게 쉽지는 않겠다 그랬는데, 내가 놀랐던 건, 음. 이게 임명 철회가, 이 모양새는 이제 잦은 사태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게 사실, 그 청와대 쪽이나 뭐 이쪽과 교감이 없이 이게 뭐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 당연하지. 그건 뭐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후보자로, 하는 거지. 후보자로 지명이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퇴할 수도 없는 거고, 음, 또 청와대가 뭐 사퇴하라고 그러는데 뭐 본인이 버틸 수도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두 주체가 충분히 상의를 한 끝에 뭐 이런 어떤 결단을 내린 거라고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백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다. 음.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 나는 사실 안경환 법무부 장관도 뭐 사실 되게 환영을 하고 기대를 했었지만, 지금 이 사태, 이른바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가 낙마한 사태, 음, 이 이후에 후폭풍, 그러니까 우리한테 후폭풍이 아니고 저 새끼들한테 후폭풍. 이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예, 아, 이게 대통령 각하. 음, 요즘에는 자꾸 막 이렇게 무서우신 분이잖아요. 그 무섭지. 우리가 되게 착한, 되게 선하신 노무현 대통령을 겪고 나서 이런 분을 대통령으로 모시는 건 되게 새로운 경험인데, 패왕이지, 패왕. 정말 정말 마키아벨리스트예요, 음, 이분. 그래서 요 다음에는 내가 볼 때는 오히려 안경환이 굉장히 온건한 인사로 보일 수도 있는 후속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나올 수도 있다. 그거를 난 이제 되치기 인사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 안경환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한 10배 정도, 진짜 저승사자급의 예, 강성 개혁가가 나오지 않으면은, 예, 이건 사실 문재인 정권의 개혁은 실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목숨을 걸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 사실. 지금 이거는 쟤네들이 그냥, 나는 졸라 짜증났던 게, 음, 이 개새끼들이 40여 년 전 재판에 판결문을 갖다가 유출시켰잖아.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이거는 건데, 검찰에서 빼돌린 거 아니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 말이 안 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콤비네이션이 음, 야당 국회의원, 음, 검찰, 음, 그리고 언론까지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하는데, 예. 난 이게 이전 정권의 적폐가 아직도 살아서 숨쉬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직 내각을 다 못 잡기 때문에 예. 완전히 지금 국가기관이나 권력기관, 내각, 정부기관 등을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완전한 전열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임기 말에 우리가 힘이 빠져서 당하는 거면은 야마가 예, 덜 돌지. 그러니까. 근데 힘 좀 써보려고 하는데 잠깐 지금 신발끈 좀 묶고 있는데 와서 공격을 했단 말이야? 음, 그럼 우리 인이가 신발끈을 좀 있으면 다 묶을 거 아니야. 그게 이제 내각이지. 그 음, 가장 그 오른팔이 될 게 바로 이제 법무장관 아니겠어? 음, 그 이것들이 잠깐 이득을 보겠다고, 잠깐 재미 좀 보겠다고
진짜 후회할 내가 짓을 볼 저지르지 땐, 않았나. 그러니까 걔네들이 비용신인 게, 내가 만약에 검찰 쪽에 뭐 이렇게 영향력 있는 뭐 보스급이면은, 그냥 안경환 교수 상대하는 게 훨씬 편했을 것 같아. 당연하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 이게, 물론 이제 처음에 한 인사지만, 음, 교수 출신 인사들은 어찌됐든 평균적으로 뭐 조직 장악력이나 음. 정무 능력이 기본적으로 좀 떨어지는 뭐 그런 패턴은 있긴 해요. 물론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너무 원칙적이고. 예,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냥 안경환 정도면 뭐 그냥, 에휴, 뭐 좀 거시기 하지만 뭐 선생님이니까, 교수님이니까. 게다가 인권 계열이잖아. 예, 인권 그러니까. 계열이면은 그렇게 패권을 이렇게 휘두를 만한 스타일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지. 후회할 짓을 저질렀어요. 지금 거기에다 얘네들이 요 안경환 교수를 고리로 해서 조국 민정수석까지 공격을 하려는 지금 이 야마가 벌써 보이고 있어요. 아, 이게 정말 엄청난, 게 야비한 기사가 떴는데, 예, 뭐, 조국 보고 음, 교수의 비위를 몰랐을 리가 없다. 심각하다. 음, 민정 기능이 망가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음, 그 교수, 야, 솔직히 얘기해서, 음, 서울법대 출신들 아니야. 음. 그러면 서로 다 교수고, 서로 다 제자고, 서로 다 그러니까, 선후배지. 예. 뭔 개소리를 하니까 아시안 경제 기자, 나 진짜 나중에 내가 아작을 내버릴게, 그냥, 씨. 아니, 씨발, 왜 아예 검찰 가가지고, 누구 한 명이 뭐 비리 저질리면, 거기 대부분 서울대 법대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다 선후배지. 아, 니네 왜 서울대 같은 동문이면서 왜 모르면 뭐 이지라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지금 어쨌든 얘네들이 한 달여 동안 이 90% 지지율에 눌려가지고 찍소리 못하고 있다가 이 안경환 교수 건 계기로 이제 스물스물 그 두더지처럼 이제 대가리 쳐들고 있는데 어, 내가 아까 전에 빡쳐가지고 아이씨 이거 안경환 다음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가 누가 있을까 하고 응, 쫙 스캐닝을 하다가 응, 뭐 내가 뭐 교수나 뭐 변호사 쪽 아는 쪽은 없고 일단 그냥 더불어민주당 쪽만 뒤져봤어요. 응, 더불어민주당 쪽에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 중에 법무부 장관으로 갈 만한 인사 내가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조홍천, 뽀로로. 조홍천, 어, 조홍천 의원 충분하죠. 그 청와대 경력도 있고. 응, 금태섭 의원도 있습니다. 금태섭, 아, 너무 젊지 않나? 젊은가? 아, 별로란 게 아니라 너무 젊어서, 이 젊어도 뭐, 이렇게, 기습하기가 심각한데, 그 양반이 어, 강단은 있고. 뭐, 그렇지. 그걸로 따지면 뭐, 옛날에 강금실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였지.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 가면 옷을 정말 많이 벗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그냥 안경환 교수를 엄청난 계약이 받았어야지, 되는 거지. 비용신들이. 그러니까, 안경환 날렸다가 금태섭 같은 사람 들어오면, 금태섭뿐만 아니라 백혜련 검사 출신 백혜련도 있어요. 그렇지. 예, 백혜련 의원도 있고, 저, 송영길 의원도 변호사 출신이다? 변호사 출신? 해볼 만하지. 지금 응, 나는 그 얘기가 일리가 있는 게, 응, 이게 오늘 안경환 후보자가 물러나면서 한 멘트가, 응, 저는 비록 물러나지만, 응, 검찰 개혁은 그냥 뭐 관용업구라고 치고, 응, 법무부 탈검사화는 꼭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얘기를 응, 하고 있단 말이야. 응, 그 문민화를 말하는 것인데, 방금 응. 말한 것처럼 변호사 계열 네. 법무장관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볼 수 있지. 변호사 플러스 판사, 어,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중량급 의원급을 꽂아버리면, 음. 상당히 쉽지 않을걸. 그게 더더욱이나 그 응. 의원들끼리는 서로 낙마를 못 시켜요. 그렇죠. 무사 통과해요. 그 4선, 의원급에서는. 5선급이 가면은 그냥 가는 거야. 예. 그럼 검찰들 진짜 곡소리 나는 거지. 막아주지를 못하잖아, 국회에서.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가 너무 많구만. 진짜 많지. 박범계 있지. 박주만, 박주면 의원도 있고, 어. 박범계도 있고, 전현희 의원도 변호사 출신이고, 게다가 꼭 변호사 출신 아니어도 저기 민정 출신인 전해철 이런 사람들 가면은 완전히 그러니까. 문재인의 진짜 의중을 그대로 읽고 있는 사람들 아니야. 그리고 당대표 추미애가 판사 출신이야. 추미애 보내도 돼. 추미애는 정치 빠삭하지, 법조계 빠삭하지, 개혁 의지 빠삭하지, 다 진짜 추미애 곡소리 또, 나는 거야. 추미애 또 개꼴통이잖아. 개꼴통. 그, 우리끼리 아는 꼴통이지. 사실이지만,
한번 하려고 마음 먹으면은 그냥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기 때문에. 아, 문 대통령이 그만 좀 하세요 해도 잠깐만요. 저 아직 몸도 아직 안 풀었어요. 이럴 스타일이란 그러니까 말이야. 대통령이 말려도 음. 추미애는 끝까지 하거든. 네, 그래, 이번에 우리가 한번 얘는, 낙마의 아픔이 있으니까 그 음, 의원 출신들, 중진 출신들로 음.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 비정치인 출신 장관 후보자가 꼭 이런 게 걸리더라고. 그렇지. 왜냐면은 이제 그 전에 이렇게 빡세게 검증받을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음, 털 게 있으면은 다 옛날에 뭐 털고 반성문도 하고 뭐 그러면은 괜찮은데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지들끼리 청문회에서 봐주기도 할 뿐더러 기본적으로 그 정도 빡센 검증을 거치고 나서 이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뭐 인사청문회에서 나가리 될 가능성은 뭐 거의 없죠. 빵. 거의 제로고, 음. 난 그래가지고, 뭐, 지금은 내가 더불어민주당 쪽밖에 이게, 뭐, 백데이터 놀릴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여기만 봐도 너무나 많잖아. 아니, 더불어민주당, 거기가 진짜 뭐, 그 법무장관 밭이지, 밭. 하나 그냥 뽑아서 그냥 꽂아 넣으면 되는 거지. 어, 그러니까 나는, 뭐, 안경환 교수, 뭐, 낭만한 건,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 사태를 계기로, 음, 아, 이제 피해 복수전은 시작을 해야 된다. 복수해야지. 나도 그 얘기 복수해야 돼. 동의하는 게, 음, 안경환이라는 인물 아까워. 억울해. 아깝죠. 억울하죠. 억울하고 아까운데, 어쨌든 간에 본인이 스스로 사퇴했는데, 뭐, 그 사람한테 더 이상 집착을 가지거나 미련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다만, 이번에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 야당 의원, 검찰 정보 빼내기, 그리고 개인정보법 위반, 그 판결문 그 입수 경위는 음. 반드시 파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 바로 고소하고, 어, 뭐, 총체적으로 이제 뒤집어 파야죠. 최동욱 사건 마치 나는 재판을 보는 것 같은데, 그 최동욱 사건도 저 법무부 장관 취임되고 나면, 맞아. 바로 저 진상조사위원회 같은 거 이렇게 뭐, 꾸려가지고 그것도 파봐야지. 이 건은 뉴비시에서도 좀 파본다고 하니까 그 위법성에 대해서 음, 그 취재 결과를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음, 그리고 이제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음, 뭐 안경환 후보에 대해서 더 미련을 갖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이거 파자. 아주 음. 집중적으로 여론화시킬 생각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결과 원래 두고 봐야 될 것 같아. 공격이 최선의 방어니까, 그렇지. 아, 그리고 또 우리 전공이 또 방어보단 또 공격이에요. 아, 맞아. 난 그래서 저기 청문회 저기 야당 추천위원 한 명만 좀 세워봤으면 좋겠어. 우리 맨날 아, 방어하니까 재미가 없어가지고 한 번 누구 좀 그러니까. 밟아봤으면 좋겠어, 진짜. 내가 진짜 저 예전에 진짜 지금 우리 나를 포함한 문재인 지지자들의 위대함을 깨달았던 게 사실 대선 전날에 이제 나름 악재가 한번 터졌었잖아. 그렇지. 어떤 분이 응. SNS에 말실수를 했는데, 음. 나는 요거 어떻게 실드를 칠까 이게 이제 과거의 맞아, 우리 패턴이었던 습관, 거야, 우리 과거에. 습관. 노무현 정부 때의 어. 패턴이라서 우리는 먼저 방어할 생각을 하잖아. 쉴드 이거 논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지. 실드 논리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홍준표 옛날 저기 어. 장인어른 그거를 파가지고 이미 패고 있으라고. 와, 이미 그냥 칼이 쑥쑥 들어가고 있는데 어. 야 이제는 저 방패 쉴드에 방어의 연연이 필요 없다. 음. 공격이 그냥 최선의 방어고. 조지면 된다. 조지는 게 최고의 방어다. 사실 뭐, 이거는 뭐 숟가락 얻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뭐 음, 나도 이제 문골 오소리의 일원으로서, 음, 어차피 그 여론이라는 것은 음, 저희들이 그냥 결정을 하는 거구나. 이번, 음. 이번 주에 짜증나는데 지지율 한 10% 올려봐?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한 7% 낮춰봐? 아이씨, 진짜 빡치는데. 뭐, 어쨌든 그분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라 아주 예. 곡소리가 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도 이제 이 바뀌어진 시대에 적응을 해야 되는 게 음, 예전에 우리가 어떤 여론을 판단을 하거나 이럴 때 소위 말하는 뭐 노빠들은 그냥 이제 변수가 아니었거든. 그렇지. 우리는 그 여론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는 건데 이제는 우리 자체가 여론이야, 씨발. 여론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소위 말하는 문재인 지지자들의 어, 행동까지 어, 그 가치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이거를 해야 어. 되는 게 굉장히 좋은 변화죠. 좋은 나는, 푸근한 변화지, 아주 그냥. 나는 정말 솔직하게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 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 고공행진을 계속해.
아, 행복해. 하지만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고, 음, 그, 야당들이 이제 집결을 해서 집중으로 공격하고 낙마를 시키면, 음. 이때는 지지율이 어느 정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놨다? 나는 한 70%까지 떨어질 줄 알았어. 근데, 예, 근데 문 지지자들이, 예. 빡치네? 지지율 더 올릴까? 그러니까 이퀄라이저를, 전라도에서 99%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어. 이퀄라이저를 좀 올려볼까? 이번 주에 좀 내릴까? 막 난 거의 음.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 형이 저 고백 하나 했으니까 나도 개인적인 거 고백 하나 하자면, 어, 내가 이렇게, 지난주에 한 주 쉬었다가, 어, 이제 지난주에 다시 기어 올라와가지고 방송하고, 음, 또 2주 동안 외전화도 쉬었잖아, 내가. 그렇지. 뭐, 한 50초 출연하고 끊고. 그래도 그게 예, 최고 예. 히트작이었어. 아, 그렇지. 나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 언더독 심리가 있어서, 어, 아우, 뭐, 이렇게 강팀, 이렇게 우리가 강팀인데, 내가 꼭 해야 되나. 아, 강팀인데 꼭 나까지 거들 필요 어, 있나. 이런 심리가 들어서 내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한 60%대로 떨어질 때까지 권갑장을 좀 거의 띄엄띄엄 쉬려고 그랬거든. 어, 예, 형한테는 개인적으로 뭐, 살짝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얘기했지. 그래가지고 내가 한 60%대로 떨어지면 그때 내가 다시 열심히 하겠다. 그러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2주가 지났어. 안 떨어져. 씨발, 떨어지기는커녕 89% 이렇게 돼가지고, 야, 이거 내가 60%대까지 떨어질 때까지 등판을 미루면은 내가 평생 권갑장에서 쉬겠다. 사라질 것 같아. 어, 그냥 존재감이 올라왔어. 없어지고, 어, 그냥 없어질 것 같다. 그래가지고, 어. 그냥 다시 내가 열심히 하기로. 지지율 이거, 나 안 떨어질 아, 것 같아. 그냥, 안 떨어져요, 이 그냥. 상태로 그대로 퇴임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 풀코트 프레싱을 응. 전후반 90분 내내 하는데, 네덜란드 압박 축구 풀 프레싱을 갖다 90분 내내 하는데, 어. 체력이 안 떨어져, 인간들이. 문 대통령은 어, 체력 저하 그따위고 줬도 신경도 안 써. 줬더 신경, 그러니까 일단, 주말에 저 기자들 데리고 어, 등산이나 가지. 본인이 문구로 소리야. 본인이 문구로 소리고, 요새 임종석 비서실장 얼굴 보면 진짜 짠하더라. 그렇지. 본인 못 아, 따라가지. 그 양반이 옛날에나 386이었지, 옛날이나 30대였지, 지금 50대거든요. 지금은 할배지. 지금은 할배인데, 지금 문재인 청년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모실라니. 참, 그 양반 조만간 임종석 비서실장 조만간 임플란트 할 것 같아요. 잇몸은 다 사라질 것 같아. 그러니까, 불쌍해 죽겠어. 미리 모금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 임플란트. 근데 지지율 얘기 나온 김에 내가 한마디 하면은, 응, 내가 최근에 어디서 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응, 깝죽대는 입진보 스타일 정치평론가가 응, 문재인 지지율 고공행진은 응. 사드가 확실해지면 반토막이 날 것이다라는 글을 썼어. 아이고, 진짜 그 가짜는 소리 하는 거야. 솔직히 그, 저, 얘기해서 응, 여기 사드 다 들어왔잖아. 응. 그거를 세워서 전원을 연결하건 안 하건 그게 뭔 상관이야. 다 들어왔는데. 아니, 싸도 우리가 들여놨냐고. 그러니까 그것도 다 알죠, 온 국민이. 요즘에는 그걸 뭐 그런 몰라요. 애들은, 그런 애들은 뭐 내 개인 방송으로 앞으로 짜잘짜잘하게 만져줄 건데, 음. 걔네들은 내가 볼 때 5년 내에 다 제도권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나는 전망을 해. 아니 그 맨날 예측이 틀리는 정치평론을 하는데 어떻게 안 사라질 수가 그러니까, 있겠어. 아니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그 삽소리를 갖다가 그 제도권 언론에다가 실어주고 있는데, 내가 볼 때 걔네들 5년 안에 다 정리가 되고, 음. 내가 볼 때 5년 후쯤에는 뭐, 우리 권순욱 논설위원이라던가, 음. 뭐 형은 뭐 사업을 하니까 뭐 실명은 못 가겠고, 뭐 우리 같이 놀고 있는 멤버들 있잖아. 뭐 음. 이승훈 PD, 그렇지. 하승주 소장, 뭐 김남은 우리 어용체육인, 음. 그리고 뭐 역술인인 김반장. 이런 사람들이 뭐 5년 후에는 다 메이저 농객하고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여기서 메이저 농객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네. 뭐 공중파 나가가지고 잘난 척하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딴 거 하나도 어, 필요 없어. 예측이 맞는 농객이라는 거야. 예측이 맞고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예측이나 분석에 대해서
많은 대중들이 신뢰를 갖는. 그렇지. 아니, 김어준이 공중파 안 나온다고 김어준이 비주류야? 아니잖아. 그럼. 근데 어, 왜 우리는 맞는가? 우리가 특별히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야. 아니지. 뭐냐? 우리가 주류 중심 사고를 하니까 그렇지. 우리가 주류고 우리가 주류 중심 사고를 하고 민주주의는 어, 다수 대중의 그 올바른 생각을 바탕으로 전제를 하는 사회니까 그렇지. 결국 우리가 주류 평론가가 될 것이다. 주류에 가까운 사고를 하고 여론이나 지지율 같은 것도 우리가 예측하는 게 훨씬 더 많다고. 우리가 SNS에서 그러니까. 부대끼는 사람들이 공명해서 지지율이 움직이는 걸 우리는 여러 번 경험했으니까. 음, 아, 갑자기 왜 잡뻥 얘기로 빠지지? 이거 큰일 났다. 아, 너무 잡뻥 얘기를 길게 했다. 나중에 들으면 이상하겠다. 괜찮아. 뒷부분이니까 뭐 어. 듣다가 짜증나시면은 뭐 이쯤에서 어차피 재생 지금 이 중지를 멘트까지 듣는 누르죠. 분들 몇 분 안 계실 거야. 이벤트까지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문구로 소리. 그 충성도 높은 어, 애정이 많으신 청취자분들이시군요.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예. 우리 청취자를 의식하지 않고 하는 또 컨셉이잖아. 또 말렸네. 늙어가지고. 내가 오랜만에 해서 그래 이거 왜잖아. 나도 헷갈렸어. 원래 사람이 쉬면 녹슬게 돼 있어. 그래야지 내가 빨리 컴백을 했지. 잘했어. 형 뭐 마지막으로 뭐 할 말 있어요? 오늘 뭐, 여태까지 했던 얘기 종합인데, 음, 낙마 자체를 슬퍼하지 말고, 음, 피해 복수를 하자. 그렇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있었던 음, 정보 유출, 음. 반드시 끝까지 문구로 소리처럼, 씹어 갈본색원, 삼키자. 갈본색, 발본색원하고 씹어 갈본색원. 삼키자. 그렇지. 음, 능지처참, 음. 육실월, 그렇지. 거의 이런 자세로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로 검찰개혁에 의지를 꺾지 않는다. 우리도 더 강해졌을 거야. 당연하지. 얼마나 더 센 놈이 나오는지 한번 구경합시다. 그러니까. 음, 센 놈 말고 센 분. 센 분. 그렇지. 센 분. 그러면 오늘 통화는 이 정도로 하고, 또, 심심하면 전화해. 나도 진짜 한참 더 얘기하고 싶은데, 어, 딸딸이가 간당간당하네. 어, 나 이제 다시 열심히 하기로 했으니까, 음, 지지율 안 떨어질 것 같아서 다시 열심히. 이 정부의 첫 낙마죠. 뭐 지명 철회는 있었는데, 임명 철회인가? 지명 철회인가? 그거는 있었는데, 음, 스스로 자진 사퇴한 건 지금 처음이라서, 조금 빡이 슬슬 쳐오르기 시작하네. 날씨가 더 더워지네, 이것 때문에 아주 그냥. 근데 임명 철회한 적 있었나? 그러니까, 누구였지? 누군지 까먹었는데 하여튼간, 그 선상에 오르기 전에 자체적으로 아, 문제를 발견해서 철회한 사례가 하나 있었고, 그거는 이렇게 음, 조용히 처리돼가지고 내가 기억이 안 나나 보다. 그건 뭐 이제 우리가 잘 한 거지. 인사 음, 검증을 잘 한 거고.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처음으로 이제 사퇴를 한 거죠, 후보자가. 음, 음, 어떻게 생각해? 지금 우리 입장에서 뭐 억울하다는 얘기도 있고, 오늘만큼 내가 보니까 SNS에서 의견이 많이 갈리는 게 없는데, 음, 반장님은 뭐, 개인으로 봤을 때, 예, 안경환 후보가 네. 억울한 면이 크다? 아니면은 뭐, 이해한다? 잘, 스스로 사퇴 잘했다? 어떤 쪽이야? 이게 사실 말 잘못하면 좆되는 사안이죠. 근데 이제 그냥 담백하게 어, 뭐라고 해야지, 의식의 흐름? 어, 의식의 스펙트럼? 이런 거를 어,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그 책 얘기만 나왔을 때는, 응. 씨발 것들, 개새끼들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또 그 우리가 권순옥 사실, 논설위원님이 그건 실드를 잘 쳐주셔가지고, 바로 또 우리 납득이 됐고, 스나이퍼님 모셔다가 논평을 냈는데, 응, 그 부분은 좀 아프더라고. 응, 그러니까 가라로 도장 만들어가지고, 어, 혼인신고를 가라로 했다가 그게 응, 보니까 이제 소수의 그 정말 코어라고 볼 수 있는 문구로 소리들을 빼놓고는 응, 이른바 우리 지지층의 좀 그 외연 쪽의 지지자들은 상당히 좀 동요를 하고 있고, 응, 어,
그래서 요거는, 쉽지는 않겠다. 계속 고 하는 게 쉽지는 않겠다 그랬는데, 내가 놀랐던 건, 음, 이게 임명철회가, 이 모양새는 이제 잦은 사태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게 사실, 그 청와대 쪽이나 뭐 이쪽과 교감이 없이 이게 뭐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 당연하지. 그건 뭐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후보자로, 하는 거지. 후보자로 지명이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퇴할 수도 없는 거고, 음, 또 청와대가 뭐 사퇴하라고 그러는데 뭐 본인이 버틸 수도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두 주체가 충분히 상의를 한 끝에 뭐 이런 어떤 결단을 내린 거라고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백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다. 음,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 나는 사실 안경환 법무부 장관도 뭐 사실 되게 환영을 하고 기대를 했었지만 지금 이 사태 이른바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가 낙마한 사태 음. 이 이후에 후폭풍 그러니까 우리한테 후폭풍이 아니고 저 새끼들한테 후폭풍 이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예, 아, 이게 저 대통령 각하 음, 요즘에는 자꾸 막 이렇게 무서우신 분이잖아요. 그 무섭지. 우리가 되게 착한 되게 선하신 노무현 대통령을 겪고 나서 이런 분을 대통령으로 모시는 건 되게 새로운 경험인데 패왕이지, 패왕. 정말 패왕이 정말 마키아벨리스트예요, 음, 이분. 그래서 요 다음에는 내가 볼 때는 오히려 안경환이 굉장히 온건한 인사로 보일 수도 있는 후속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나올 수도 있다. 그거를 난 이제 되치기 인사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 안경환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한 10배 정도, 진짜 저승사자급의 예, 강성 개혁가가 나오지 않으면은, 예, 이건 사실 문재인 정권의 개혁은 실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목숨을 걸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 사실. 지금 이거는 쟤네들이 그냥, 나는 졸라 짜증났던 게, 음, 이 개새끼들이 40여 년 전 재판에 판결문을 갖다가 유출시켰잖아.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이거는 건데, 검찰에서 빼돌린 거 아니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 말이 안 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콤비네이션이 음, 야당 국회의원, 음, 검찰, 음, 그리고 언론까지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하는데, 예. 난 이게 이전 정권의 적폐가 아직도 살아서 숨쉬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직 내각을 다 못 잡기 때문에 예. 완전히 지금 국가기관이나 권력기관, 내각, 정부기관 등을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완전한 전열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임기 말에 우리가 힘이 빠져서 당하는 거면은 야마가 예, 덜 돌지. 그러니까. 근데 힘 좀 써보려고 하는데 잠깐 지금 신발끈 좀 묶고 있는데 와서 공격을 했단 말이야? 음, 그럼 우리 인이가 신발끈을 좀 있으면 다 묶을 거 아니야. 그게 이제 내각이지. 그 음, 가장 그 오른팔이 될 게 바로 이제 법무장관 아니겠어? 음. 그 이것들이 잠깐 이득을 보겠다고, 잠깐 재미 좀 보겠다고, 진짜 후회할 내가 짓을 볼 저지르지 땐, 않았나. 그러니까 걔네들이 비용신인 게, 내가 만약에 검찰 쪽에 뭐 이렇게 영향력 있는 뭐 보스급이면은, 그냥 안경환 교수 상대하는 게 훨씬 편했어요. 이 낫다는 게. 음, 그게 왜 리스키하냐 하면은, 이게 사실, 막말로 다른 부 장관이었으면 나는 괜찮았을 것 같아. 음. 그 뭐, 뭐, 법무부 장관만 아니고 다른 장관이었으면 내가 볼 때는 뭐 통과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인사청문회를. 음, 근데 지금 이분이 안경환 교수가 왜 지금 잦은 사퇴를 했느냐? 법무부 장관이라서. 하필, 하필 법무부 장관이라서 그러는데 음, 내가 볼 때는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음, 첫 번째는 왜 예전에 무슨 박근혜 정권 때 경찰청장 새끼가 음주운전하다가 걸린 거 그거 가지고 되게 말이 많았잖아요. 음, 그만큼 이제 이 법을 갖다가 뭐 집행하고 이런 부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 장관보다 이제 어떤 그런 준법 같은 게 더 높이 요구가 되는 그런 게 있고, 뭐 아니라고 할 수 없지. 참. 그러니까 그 법을 갖다가 법무부면 이제 그거 수장인데, 음, 그래서 이제 다른 부 장관보다는 좀 더 이게 빡세게 적용이 된다. 음,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은,
이게 지금 여러 뭐 많은 장관 자리가 있는데 가장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현재 중책이 법무장관이거든요. 핵심이지. 그날 그게 핵심이에요. 빡치는 거지. 이게 거의 내가 볼 때는 이게 거의 절반 이상이야. 음, 적폐청산의 뭐 거의 절반. 법무부 장관 통해서 이것만 검사 새끼들 개혁하고 뭐 이런 것만 개혁해도 거의 뭐 문재인 정부는 성공한 정부라고 볼 수 있잖아.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가 그 정치검찰들의 소나기에서 음, 역차별을 당하거나 음, 그 안정성이 떨어지는 그 위험한 부분들을 상당히 제거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게 음, 이제 검찰 개혁이고 음, 또 나 개인적으로도 항상 문재인을 지지한 이유가 검찰 개혁에 음,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고 또 대통령 본인께서도 가장 큰 음, 역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음, 조국 그리고 검찰총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까지 그 라인업이 음. 나름의 구상이 있으셨을 텐데 그게 무너진 게 그게 빠개치는 거지. 그게 이제 이렇게 첫 단추가 이제 의도하지 않게 잘못 꿰어진 지점이고, 음, 잠깐 내가 불안해가지고 이 녹음하고 있는 거지? 잘하고 있지. 다행이다. 열심히 떠들었는데 녹음 안 되면은 잠깐 한번 볼게. 한번 봐봐. 어, 이거 외전화까지 낙마되면 안 돼. 지금 너무 잘하고 있네. 잘하고 있어? 어. 형 또 뭐 최근에 또 전화 핸드폰 바꿔가지고 또 세팅이 돼서 좋잖아. 아유, 너 완전히 하이파이야, 하이파이. 그러니까 접대 들어보니까 너무 어, 좋더라. 어, 역시 역시 G6. 역시 음, 폰은 LG야. 맞아. 지금 우리 저기 안경환 특집이지? 그러니까. 어. 자, 다시. 뭔 얘기하다 말았냐, 근데? 뭐, 법무부 장관이니까. 첫 단추가 뭐 살짝 이렇게 어그러졌어요. 음, 아, 그래서 이제 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임명이 되더라도, 임명까지 가게 되더라도 상처를 그 과정에서 많이 입게 되면 어떤 그 이후에 개혁을 하는데 좀 명예 문제가 안 있을 수 선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 예. 이게 어찌됐든 뭐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카리스마나 어떤 그 개혁 주체의 도덕성이나 가오 이런 것도 굉장히 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문재인 임의 정부가 지금 뭐 90% 지지율 구가하는데 핵심적인 이유가 뭐 떳떳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도덕적 우월성.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죠. 예,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지. 도덕적으로 완전한 정부죠. 음, 어, 그래서 사실 오늘 낮에 그 기자회견 보고 제가 커뮤니티 여론들을 보니까